40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같은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절반은 5년 뒤 후회하게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금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25살 때와 45살 때 똑같은 연 4% 금리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상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5살의 당신에게 1년은 수많은 기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45살의 당신에게 1년은 은퇴까지 남은 15년 중 하나입니다. 6.7%의 무게를 가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40대 직장인의 79%가 금리를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유동성, 세금, 목적 적합성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정기예금과 적금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한 번에 넣느냐, 나눠 넣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짜 차이는 심리적 설계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보존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상품입니다. 적금은 형성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아직 모으지 못한 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40대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보존해야 할 자산도 있고 형성해야 할 목표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단순히 어느 쪽이 이득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MBN 경제뉴스가 최근 보도한 사례를 보면 같은 40대라도 자산 5천만 원을 가진 사람과 2억 원을 가진 사람의 최적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 모두 같은 상품에 몰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평균적인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 42세. 그는 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는 말을 듣고 그도 연 4.3% 정기예금을 선택했습니다. 1년 뒤 그는 약 215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회사 이대리, 43세. 그는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1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까? 그의 답은 잔이오였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 차량 교체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는 1년 안에 최소 2천만 원은 쓸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5천만 원을 쪼갰습니다. 3천만 원은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자유적금에 월 166만 원씩 12개월로 나눠 넣었습니다. 결과는 6개월 뒤 그는 차량 교체를 위해 3천만 원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중도해지 페널티로 금리가 2.1%로 깎였지만 그래도 약 31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자유적금은 계속 유지했고 1년 뒤 약 86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총 이자 수령액은 117만 원, 김 과장보다 98만 원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과장은 차량 교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연 6.5% 금리로 6개월간 빌렸습니다. 이자로 약 65만 원을 냈습니다. 실질 순이익을 계산하면 김 과장은 215만 원에서 65만 원을 빼면 150만 원, 이 대리는 117만 원, 여전히 김 과장이 33만 원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스트레스였습니다. 김 과장은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순간의 심리적 손실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비용 오류와 손실 회피 편향의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선택한 상품을 포기하는 것이 실제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이 대리는 애초에 유동성을 설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통제감을 유지했습니다. 33만 원의 차이보다 심리적 안정성이 더 큰 가치였던 겁니다. 40대가 정기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순 금리만 비교하는 겁니다. 정기예금 연 4.3%, 적금 연 4.5%. 당연히 적금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정기예금은 첫날부터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습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억 원 전체가 365일 동안 일합니다. 적금은 다릅니다. 매달 833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동안 일하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단 1개월만 일합니다.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1억 원 정기예금 연 4.3%는 약 430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눠 넣는 적금 연 4.5%는 약 247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적금은 항상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이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833만 원이지만 목돈 1억 원은 없다면? 적금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정기예금은 애초에 선택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1억 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12개월로 쪼개서 적금에 넣는 건 스스로 수익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40대 가구 중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가구의 23%가 적금 상품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가 힌트를 줍니다. 사람들은 강제 저축 메커니즘을 선호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매달 나눠 넣으면 나는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느낍니다.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40대에게는 감정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40대는 자산 증식과 심리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0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금리가 아닙니다. 세 가지 질문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비상자금은 충분한가? 재무설계사들은 보통 월 생활비의 6배를 비상자금으로 권장합니다. 만약 당신의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정기예금은 위험합니다. 중도 해지 페널티가 당신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유적금이나 파킹 통장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금리는 조금 낮지만 유동성이 생명줄이 됩니다. 둘째, 당신의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 정기예금과 적금의 진짜 차이는 목표 시점입니다. 정기예금은 지금 있는 돈을 N년 뒤에 더 많이 만드는 상품입니다. 적금은 지금 없는 돈을 N년 뒤에 만드는 상품입니다. 만약 3년 뒤 전세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2천만 원밖에 없다면? 2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나머지 3천만 원은 적금으로 매달 83만 원씩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5천만 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전부 정기예금에 넣는 게 맞습니다. 셋째, 당신의 소득 안정성은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프리랜서이거나 성과급 비중이 높거나 사업을 한다면 적금은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어떤 다른 납입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연체가 되거나 약정이 깨집니다. 반면 정기예금은 한 번 넣으면 끝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40대라면 목돈이 생길 때마다 정기예금으로 굴리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결국 40대의 선택 기준은 이겁니다. 당신의 현재 자산 상태, 미래 목표 시점, 소득의 안정성.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답이 나옵니다. 금리는 그 다음입니다. 0.2% 금리 차이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금융상품은 당신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40대는 더 이상 최고 수익률을 쫓을 나이가 아닙니다. 가장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설계할 나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시나리오 1. 당신은 45세, 목돈 1억 원 보유, 월 소득 안정적, 5년 뒤 자녀 대학 등록금 필요. 이 경우 최적 전략은 5천만 원은 5년 만기 정기예금, 3천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 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이를 사다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만기를 분산시켜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적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목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2. 당신은 42세, 목돈 없음, 월 저축 가능액 200만 원, 3년 뒤 전세자금 5천만 원 필요. 이 경우 최적 전략은 36개월 적금, 월 139만 원 납입입니다. 나머지 61만 원은 파킹 통장에 넣어서 비상자금을 쌓습니다. 정기예금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원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3. 당신은 48세, 목돈 3천만 원 보유, 월 저축 가능액 100만 원, 7년 뒤 은퇴자금 마련 목표. 이 경우 최적 전략은 하이브리드입니다. 3천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만기 후 재해치합니다. 동시에 월 100만 원은 84개월 적금으로 장기 저축합니다. 7년 뒤 정기예금 원금 플러스 이자와 적금 만기금을 합치면 약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경쟁 상품이 아니라 보완 상품입니다. 당신의 현재 자산 구조에 따라 둘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이게 좋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입니다. 당신이 40대라면 금융상품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애 주기, 목표 시점, 심리적 안정성을 모두 반영한 설계 작업입니다. 정기예금이 좋다, 적금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보존인가 형성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금리표가 아니라 당신의 통장 잔고와 미래 계획표에 있습니다. 0.2% 금리 차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당신이 5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40대 자산관리 전략이 궁금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평범한 금융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와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 선택 기준을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0대가 절대 피해야 할 투자 심리 함정